오늘 동영상은 공부를 안 하거나 못해서 좋은 대학을 못 나왔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거나 만족할 수 없는 직장에 다닌다며 비관하는 직장인들과 학벌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을 가진 시청자를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좋은 학벌은 경쟁에서 약간의 어드밴티지를 주는 건 사실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인생이나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시작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한 방면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나 천재를 부러워하죠. 1985년 영화 아마데우스는 일반인이 천재를 보면서 느끼는 절망과 질시, 부러움을 잘 보여줍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음악 재능은 평범한 궁정음악가 살리에르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모차르트를 보며 부러워한 끝에 절망하죠. 노력으로 차이를 좁힐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인데요.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예체능계는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정상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타고난 재능에 노력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일이죠. 예체능계가 아닌 인문과학 쪽이라면 물리학자 존 폰 노이만을 가장 유명한 천재로 들 수 있습니다. 그의 천재성을 두고 1961년 노벨상 수상자인 헝가리 물리학자 유진 위그너가 한 발언은 아주 유명합니다. 한 기자가 위그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헝가리에는 왜 그렇게 뛰어난 천재가 많습니까? 위그너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답하죠. 천재가 많다고요?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천재는 오직 폰 노이만 한 사람뿐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인 프린스턴 연구소에 폰 노이만이 온다고 하면 연구원들이 질문사항을 딱 들고 줄을 섰다고 하고요. 유명한 수학자가 6개월 동안 고심고심해서 푼 수학 문제를 폰 노이만은 그 자리에서 30분 만에 풀었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본인이 폰 노이만처럼 천재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폰 노이만이 활약했던 무대입니다. 그는 세계 각국에서 머리 좋다는 천재들이 모인 곳에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결국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경쟁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천재를 찾아보기가 더 힘든 현실이죠. 우리가 원하는 인생은 경쟁자보다 좀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학부모들은 아이를 서울대에 보내려고 기를 씁니다. 서울대에 가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착각은 자유죠. 제 주변에도 성적이 좋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강남으로 집을 옮긴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엄마의 과욕 때문이었고 다른 쪽은 오히려 아이가 엄마에게 먼저 요청한 결과였죠. 결과는 이사를 하지 않은 것보다 못했습니다. 두 아이의 성적은 급락했습니다. 결국 한 아이는 지방대를 가고 다른 아이는 재수 후에 원래 가려던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으로 진학을 했죠. 강남 전학을 요청했던 아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좁혀지지 않는 성적을 비관해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해외 유학 연수와 과외 등을 마음대로 지원해주는 부유한 친구 부모들과의 경제력 차이 때문에 본인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나는 왜 다른 집처럼 지원해주지 못하냐며 부모와 다투면서 깊은 갈등의 골마저 생겼습니다. 내 능력이면 어딜 가도 최고 성적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자만심과 좋은 대학이 보랏빛 인생을 보장하리라는 근거 없는 망상이 생각하지도 못한 결과를 만들었던 겁니다. 비슷한 생각으로 전학을 고민하는 학생이라면 먼저 냉정한 자기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정말 공부를 좋아하는가? 둘째, 옮기려는 학교에서 경쟁자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가? 셋째, 대학 졸업 후에 공부 능력으로 승부하는 분야, 예를 들면 연구소 같은 곳으로 진출을 하길 원하는가? 넷째, 공부 능력 이외의 조건, 흑수저, 금수저 논적이나 부모의 능력 등을 따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검토하길 권합니다. 실제로 이 조건을 충족했던 제 친구의 아들은 그다지 좋지 않은 학군에 살았으면서도 서울대 의대를 가서 주변 부모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만일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자신이 없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머리 좋은 애들만 있는 운동장에 안 가면 되는 거죠. 참 쉽죠. 좋은 대학과 고학력이 남들보다 쉽게 성공하고 부자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는 건 사회를 너무 만만하게 본 겁니다.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좋은 대학과 고학력은
취업이나 직장 선택 시 약간의 가산점을 줄 뿐입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우수한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여러분의 능력을 100%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동안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고요. 좋은 학력과 학벌이 주는 기대감은 결국 재직하는 동안 실력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학교 공부와 사회 공부는 전혀 다르다는 거 직장 다니거나 사업한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학교 공부만 잘하는 친구들이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한 데 비해서 학교 성적은 별로 안 좋아도 대인관계나 업무 능력이 탁월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부를 잘하기 이전에 왜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고학력으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학연으로 얽혀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대학원은 무조건 피하시고요. 해외로 나가십시오. 우리나라 대학원에서 대학원생은 교수의 모든 잡일을 대신하는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연구비 횡령, 이삿짐 나르기, 대리운전, 논문 공동저자 등록 등 교수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봉사하죠. 지금은 좀 사정이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곳에서 무슨 성과를 이루겠습니까? 공부로 돈 벌고 성공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서 추천하는 곳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입니다. 1908년 세계 최초로 2년 MBA 과정을 제공했고 전 세계 어디서나 세계 최고로 인정하는 곳입니다. 스탠퍼드와 더불어서 세계에서 가장 입학이 어려운 곳으로 유명하죠. 졸업생들의 평균 연봉은 세계 경영대학원 중 최고 수준이고 세계 경영대학원 중 가장 많은 포춘 500대 대기업 CEO를 배출하기도 하는 등 인맥도 빵빵합니다. 실제 사건을 놓고 사례 연구와 토론을 치열하게 하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현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곳을 나와야 공부 잘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공부를 잘하지만 톱클래스 수준이 안 된다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 사이에 끼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전교 석차 50등은 자살을 안 해도 전교 석차 1등을 하다가 2등으로 떨어진 학생은 자살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공부가 좋고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일반인들과 경쟁해서 좀 더 잘한다는 전략을 실행하는 게 그나마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공부 그 자체가 아니라 본인의 적성입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요건은 뒤로 하고 왜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상상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거나 어수룩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왜 공부를 잘해야 하는지, 왜 좋은 대학을 가려는지에 대한 만족스러운 대답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모든 일은 순리대로 풀어가야 뒤탈이 없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경제적 행복을 기원하는 북마정이었습니다.